여러분, 제가 오늘은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요즘 중장년을 채용하는 기업체 이사 담당자도 만나고 또 행사 관계자도 만나왔는데요. 이 행사의 취지가 어떤지 행사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작년에 개최한 1회 일자리 박람회에는 61개 기업이 참여를 했었고 총 2,300명 정도가 다녀가셨었어요. 이제 행사가 운영이 되면서 관심이 있으신 중장년 분들이 많다 보니 올해는 기업 수도 조금 더 늘리고 참여하시는 인원 규모도 늘려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로 그러니까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재단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장년 연령대가 만 40에서 64세 중장년 분들이세요. 그래서 대부분 40대, 50대, 60대 초반 분들이 재단 행사를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취업하는 취업률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물론 이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채용에 성공하신 분들도 당연히 있으세요.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이제 박람회 이후에도 계속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카운팅하기가 쉽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박람회를 통해서 100여 분이 넘게 취업하신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을 보니까 일반 기업들보다는 이제 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중장년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좀 원하지 않을까 하는데 조금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서울에 있는 일자리들이 아무래도 서비스업과 그리고 뭐 이제 물류 이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제공이 되는 일자리의 종류도 그런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중장년 세대 분들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들 그리고 뭐 교육과 관련된 업들 그리고 돌봄과 관련된 업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이 있어서 조금 더 이 부스를 여러 군데 돌아보시다 보면은 양질의 일자리도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행사 관계자에게도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그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하신 많은 기업체들이 작년보다는 훨씬 다양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여전히 이제 채용하는 분야가 일반 기업들의 어떤 지금까지 우리 시니어 분들이 경력을 살려서 취업하는 그런 포지션들보다는 새로운 일자리, 그러니까 새롭게 뭐 교육에 대한 부분, 또 보험에 관한, 뭐 또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시니어를 채용하는 기업들이 경력을 살려서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몇몇 기업들은 그래도 50대, 특히 이제 60대까지도 역량이 되시면은 뽑겠다 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면접도 이루어지고 면접을 보는 그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채용을 하고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채용하는 광고 대행사가 있어서 그 인사 담당자와 어떤 기준으로 시니어분을 이제 채용하는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진구 적합도가 높다고 했을 때 다른 회사들도 비슷할까요? 다 특성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 더 면접을 보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50대가 이력서를 보내왔는데 보시긴 하시나요? 네. 중요합니다. 그 보실 때 뭘 중심적으로 보세요? 보셔서 이분이 과연 이 회사에서 첫 번째 버틸 수 있을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력서에 보시면은 자기 경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보는 것도 대부분 이력서에 자신의 경력만 포장을 해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신 분은 솔직히 거의 없으세요. 회사에 맞는 이력서를 작성하는 게 우리는 이 회사를 나는 이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를 해왔고 이 회사에서는 이런 인력이 나 같은 이런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냐 표준 이력서에는 그게 안 나와 이력서를 쓰셨더라도 면접을 보시려 하셨는데 1시에 먼저 오셔서 먼저 사전 설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외국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력서에 없는 부분이니까 시청을 듣죠. 두드리면 열리겠네요. 그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선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게 말씀드리면 딱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부분이었거든요.
타켓을 정하고 박람회에 참여하신 분, 그리고 한번 박람회를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쪽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하면서 면접을 보고자 하시는 분, 두 부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을 응하고자 하는 사람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나이를 불문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저희는 디자인 광고 회사다 보니까 준비가 필요한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너무 장황하게 내가 대단한 뭔가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내가 작업한 작업물을 준비해 오시면 이 면접에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50대 분들은 열정까지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준비를 미흡하지 않았나. 더더욱이 40대 분들보다도 나는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40대, 50대만 해도 갭 차이가 생기는데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들이 준비한 것보다도 나는 또 다른 걸 준비해서 면접관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말씀을 주셔서 구직자 입장에서 보통 잡 사이트에다가 자기 이력서 올리고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는데 전혀 이렇게 합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뭐 이렇게 보시기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면접 보기도 쉽지 않잖아요. 면접까지 가기 위한 노하우, 뭐 이게 평준화시키긴 어려울 것 같고요. 각 기업마다의 그런 기준점을 정하고 움직이는 게 참 단점이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그 부분일 것 같아요. 버리지 못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게 나타나요? 어떤 게 나타나냐면, 자, 제목부터가 나타나죠.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직 열정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채용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용 시장에서 내가 어떤 일이 되든 할 수 있다. 60대가 아닌 50대인데 50대가 그런 장년층이라는 취급을 받는 것도 조금은 안 좋지만 내가 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는 첫 줄 한 줄이 필요하고요. 첫 줄 한 줄 어떻게? 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이 좋다 이거죠. 얘기했던 욕심이 있다는 연봉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커트가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회사에서는 나이가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경험이 많은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연봉을 많이 챙겨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 탈락되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연봉을 안 쓰시고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라고 해놓지만 자기소개서의 내용상으로라도 나는 인턴으로서의 근무를 해도 무관하니 해보고 싶고 다시 뛰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있으니 인턴십도 좋으니 최저임금선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선만 돼도 나는 한 번쯤은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시 뛰고 싶은 마음을 쉴 수 없이 갈 수 있는 거는 인턴십이라도 나는 다시 뛰는 심장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준비된 자만이 어떤 기회를 얻고 또 잘 준비해서 계속 두드리면 길이 열릴 것 같아요. 스스로가 50대에 이제 내가 퇴직했다. 그리고 재취업하기 힘들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나마 경력을 살려서 갈 수 있는 부분. 아까 인사 담당자 이야기처럼 조금은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다, 저거를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뭔가 새롭게 일을 배우고 싶다. 요런 자세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팀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같은 경우에서는 외부에서 홈페이지 내에서도 메일로 이력서를 보낼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 내. 네,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보내시는 분들 계시고. 잡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채용 공고가 없더라도 예. 그 회사가 내가 마음에 든다. 예. 그러면 악착같이 작성해서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응모하고 있으니 한번 신청해 보세요라고도 전달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안타깝지만 기아 있는 게 안타깝지만 뭐 이때 지금은 없고 아마 내년에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답을 주시네요. 네, 잡사이트에서 채용 공고가 없더라도 내가 경력을 살려서 갈 수 있는 회사가 있다. 만약 있다고 하신다면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채용 관련된 이메일이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작성된 이력서, 내가 여기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내 인생 후반을 여기 한번 일을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고 어필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해서든 기회는 주어질 거다. 이분 얘기가 당장에 지금 어떤 포지션에 대한 오픈 이런 게 안 돼 있더라도 아마 그거는 내년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내가 열심히 이렇게 찾아서 그나마
그나마 조금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거기에서 단순히 내가 나이 때문에 나이 제한 때문에 떨어진다면은 충분히 이거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쭉 그냥 인생 전반은 어떻게 보면 내가 주어진 대로 이렇게 쭉 살아왔다면은 인생 후반은 스스로 이렇게 개척을 해야 된다고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취업을 위한 여러분의 어떤 노력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연봉 얼마를 받고 또 지금까지 경력을 살려서 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고 할 때에는 일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분야에 살려서 거기에서 내가 다시 내가 갖고 있는 경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들을 살려서 충분히 내가 거기서 일조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일자리, 그러니까 신입사원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어필한다면은 반드시 길이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늘 이런 재취업을 위한 면접이나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영화 인턴의 로버트 드니로처럼 한번 해보신다면 충분히 재취업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떠실까요?